1월 21일 토요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한번 봅니다. 오늘부터 4일간 설날 연휴죠. 월요일, 화요일 날 증시 문 닫습니다. 홍콩은 수요일까지 증시 휴장입니다. 또 중국은 다음 주 일주일 내내 휴장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들 계시죠?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1%대, 기술주는 2%, 3%대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하락을 해나가다 말이죠. 다우가 1% 오르고 또 나스닥은 2.66%, 11,140이에요. S&P 500은 1.89% 상승해서 3972, 다시 4,000 직전까지 올라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가장 많이 올랐다가 하락할 때도 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죠. 3.11% 상승했습니다. 2794입니다. 2800이 넘어섰죠. 오늘 보면 아침에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아침에 장을 열면서 계속 우상향을 하고 마지막까지 계속 상승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3일간 하락을 하기 전에 연속 4일 상승을 하면서 올해 들어서 최고치였어요. 3999 외우기 쉽죠? 1포인트 모자라요. 3999였어요. 그런데 3898로 101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3972까지 1.9%, 1.89% 하루 만에 다시 상승을 해서 4000 눈앞에 있습니다. 나스닥은 7일간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11,095까지 올라갔다가 이틀 하락 후에 오늘 무려 다시 2.66% 급등을 하면서 오히려 더 높이 상승해서 11,095원이라 11,140까지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7일간 연속 상승을 하면서 2,807까지 올라갔다가 이틀 하락 후에 다시 오늘 3.11% 급등하면서 2,800 가까이 다시 13포인트 차이로 올라섰습니다. 연중으로 보면 S&P 500이 3.9%, 나스닥이 7.3%,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1.9%. 그러면 쉽게 기억하기로 S&P 500 4%, 나스닥 7%, 필반 12%, 4, 7, 12%씩 상승했어요. 국내 코스피도 올 연중으로 보면 1월 초부터 지금까지 7.6%, 나스닥과 비슷하죠. 나스닥보다 오히려 조금 더 올랐습니다. 또 우리가 중국 2차 전지 투자하죠. 중국의 상하이 말고 중국의 선전 종합지수 비교하면 코스피와 비슷하죠. 7.8%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코스피 또 순전의 중국의 선전지수가 다들 7%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마지막 거래일이었어요. 뉴욕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 중반에 침체 불안감이 번졌어요. 연준 위원들의 매파 발언 때문에. 그러면서 이틀 동안 하락했죠. 이미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증시 하방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분위기였지만 저점 매수세 역시 또 꾸준히 유입이 됐습니다. 통상 주식시장에서는 기술주로 대표되는 이 성장주들, 빅테크주들 주가가 하락장에서는 급락을 하지만 상승장이 오게 되면 다른 이 섹터보다 먼저 더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하락장을 끝나고 다시 상승장이 오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주식들이 더 먼저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몇 번 설명을 다 드렸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대세적 반등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변수를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다음 주부터 줄줄이 또 실적 발표 나섭니다. 또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이달 말일에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또 열죠. 아주 중요한 변수예요. 오늘의 이 상승폭 보면 큰 순서대로 보면 기술주가 이날 매수세를 이끌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반도체 대장주로 이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종합지수는 3.1%, 2.66% 많이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대형주 중심 S&P 500 지수가 1.89, 또 중소형주 중심이죠. 러셀 2000이라고 이것이 1.69%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변동성 지수 다시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VIX는 3.51% 떨어진 19.8 기록했어요.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총 11개 부문 모두 상승세를 마감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보면 커뮤니케이션, 이 정보기술 이쪽에 섹터가 많이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미국의 주요 기업들 500곳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주식시장을 통틀어서 상장 기업들 시가총액의 80%를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 S&P 500 그러면 500개 회사 말고 회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 합한 것 중에 시장에서 통틀어서 S&P 500 기업들 여기에 시가총액이 미국 시장의 총 80%예요. 그러니 S&P 500에만 투자해도 미국 전체 시장에 투자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미 설명을 다 드렸던 내용이지만 항상 중요한 문제는 다시 한 번씩 짚고 넘어가고 또 우리 새로이 또 합류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이죠. 넷플릭스 많이 올랐죠? 8.46%. 그 다음이 엔비디아가 6.41%. 상승한 순서대로예요. 그 다음에 구글, 모기업, 알파벳 5.34%. 그 다음 가장 많이 개인 투자자를 매수한 테슬라 4.91%, 133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이 3.81, 마이크로소프트 3.57, 또 애플이 1.92% 이렇게 대형 기술주들, 빅테크주들이 다들 크게 올랐습니다. 넷플릭스는 전날의 증시 마감 후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작년 4분기 주당 순이익 EPS 전문가 예상치를 밑돌았어요. 구독자 수가 77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상치는 46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 이거보다 훨씬 크게 구독자 수를 넘기면서 투자 기대감이 돌아섰습니다. 작년에는 넷플릭스 실적 발표하면서 완전히 폭락을 한번 했었죠. 구글 모기업 알파벳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매수세를 이끌었습니다. 인력 모집과 핵심 외부 사업, 부사장 직급 등을 포함해서 여러 부서와 또 해외 지점을 통틀어서 총 12,000명을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먼저 이번 주 초반에 마이크로소프트도 1만 명 인력 감축 계획 발표했죠. 또 이 해고 규모가 8년 만에 최대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아마존도 18,000명을 해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세 기업이 시가총액 보면 1등이 애플, 그 다음이 2등, 3등, 4등 아닙니까? 그런데 2등, 3등, 4위 기업의 인원의 감축 인원만 해도 벌써 4만 명에 이릅니다. 투자자들은 기술 대기업들의 긴축 경영이 비용 절감, 순이익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대형 기술 기업들은 이미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를 제외하면 다음 주부터 줄줄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주부터 24일 마이크로소프트, 또 25일 테슬라, 또 각종 또 뭐 애플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그러면서 2월 초에 또 뭐가 있죠? 중요한 올해 들어서 첫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과연 몇 %의 이 금리를 다시 올릴지 현재 4.5% 아니에요. 시장에서는 거의 다가 약 94% 정도가 0.25%를 올릴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잘 올라가다가 이틀 다시 하락을 했다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이번 주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